저는 얼마 전 남편과 대판 싸우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남편과 심한 몸싸움을 했어요. 그동안은 참고 또 참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말이죠. 참을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 남편은 이미 그것을 넘어섰어요. 정말이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네요. 남편은 술을 정말 좋아해요. 일주일에 6일은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술을 마시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만 마시면 인사불성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멍멍이가 돼요. 술을 먹고 길가 도랑에 빠져 119에 실려간 적도 있고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들어 파출소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봐주세요. TT, 남편의 가장 큰 버릇은 술을 먹으면 한 달에 한두 번은 자다가 일어나서 장롱에 소변을 본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진짜예요. 정말 신기한 것은 소변을 보는 장소가 항상 같은 위치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술에 취해서 장롱인지도 모르고 소변을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위치는 항상 같을까요? 저는 술을 즐기지도 않고 많이 마시지도 않아서 남편의 상황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면 이 부분 좀 설명해주세요. 어찌되었건 그렇게 장롱의 소변을 봐서 장롱 찌린내 청소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더 문제인 건 남편은 그렇게 소변을 봐놓고 항상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치우는 것은 항상 저인 거죠. TT 안 당해보신 분이라면 잘 모르시겠지만 남편이 저지른 뒤처리를 하고 있느냐면 정말 비참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참다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한 번만 더 장롱에 소변 보면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도 참다 말을 한 것인데 제 말투가 협박주이긴 했겠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에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가만 안 두면 어떻게 할 건데? 라며 저를 비웃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어차피 더는 못 참겠으니 결판을 내자고요. 남편이 항상 같은 위치에 소변을 보니까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세수 대야를 가져다 놓거든요. 그래야 치우기가 조금이라도 수월하니까요. 쓰다 보니 진짜 비참하네요. TT, 그날도 그랬어요. 남편이 술을 처먹고 온 후 잠을 자다가 어김없이 장롱 문을 열더니 그곳에 소변을 봤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러 가라고요. 정말이지 이런 게 또라이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다시 자러 가는 남편을 확인한 뒤 저는 남편이 본 소변을 물병에 담았어요. 그리고는 냉장고에 고이 넣어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제일 먼저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든요. 이런 행동은 늘 똑같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일을 저질렀어요. 역시나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는 물을 마시기 위해 냉장고로 갔고 새벽에 제가 넣어둔 물병을 꺼내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새벽 내내 냉장고에 있었으니 엄청 시원했겠네요. 그리고 잠시 후 아이씨, 야, 이거 뭐야? 라며 남편은 싱크대에 마셨던 것을 바로 뱉어냈고 수돗물로 입을 마구마구 헹구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화가 잔뜩 나 있었고 그런 남편에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어요. 그거 당신 소변 맛이 어때? 나는 맨날 냄새를 맡긴 하는데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던데 라고 말을 했는데 남편은 눈이 뒤집어져서는 들고 있던 소변을 저에게 마구마구 뿌렸어요. 야 미친 삐리리야,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와, 진짜 정신나간 삐리리네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도 세수대야에 남아있던 소변을 남편에게 그대로 확 뿌려버렸어요. 그렇게 주방뿐만 아니라 남편과 저는 온통 남편의 소변 범벅이 되었죠. 이런 글을 막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너무너무 창피해서 죽고 싶네요, 진짜. TT 그리고 저는 악을 쓰며 남편에게 야, 개삐리리야.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 안 했어? 아침마다 들어온 네 소변 냄새 맡는 내 기분 어땠는지 알아? 그랬더니 남편은 눈이 돌아가서는 눈동자에 검은 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흰자만 보이는데 저는 무슨 좀비인 줄 알았다니까요. 삐리리 같은 인간이 지 소변 처먹고 좀비가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눈이 돌아가서는 저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버렸고 그 물통이 제 이마에 정통으로 딱 하고 맞았어요. 그 순간 저도 눈이 돌아갔어요. 저도 같이 남편 소변을 먹어서 좀비가 되었나봐요. 얼마나 들어오면 젠장 들고 있던 세수대야로 남편 대갈통을 날려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날렸는지 빠자작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시돼지 같은 미친 삐리리가 무식하게 힘만 새 라면머리를 움켜잡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세수대야가 박살이 났더라고요. 제가 힘이 세긴 하더라고요. 젠장, 티티.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고 이게 삐리리야. 네 머리가 돌대가리니까 깨지지라고 비웃었고 남편은 저에게 이거 완전 미친 삐리리네. 너 같은 삐리리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진짜 개미친 삐리리네 라며 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남편이 나가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난장판이 되어 있네요. 저도 잠시 좀비가 되어 있어서 몰랐는데 세수대야를 보니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렇게 피를 보니 조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본 저희 엄마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는데 제가 있었던 일을 다 말했더니 저희 엄마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알아누우셨어요. 티티, 어차피 해도 없겠다.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는 마구마구 흥분을 하시면서 누가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면 나는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하니? 둘이서 남편 오줌 뒤집어 쓰고 생쇼를 하며 싸우다 이혼했다고 해야 하니?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져서는 이라며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KT,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에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속은 시원하네요.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었는데요. 저 대신 엄마가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엄청 화가 나셨겠죠? 저도 사람인지라 무섭기도 하고 제가 전화를 못 받으니 저희 엄마가 받았어요. 그리고는 두 분이 싸움을 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에게야 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오줌은 변기에 싸는 거야. 너네 집은 변기가 장롱에 있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요즘 저 때문에 금기어가 생겼는데 소변, 오줌, 변기, 화장실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엄마가 정말 경기를 하시거든요. 막 소리를 지르세요. 불쌍한 우리 엄마, 티티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변기에 소변 보는 정말 멀쩡한 사람 만날게요. 제 더러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좀 더 깨끗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볼게요. 부디 다들 행복하세요. 일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 사람이 다시는 안 그런다고 빌어도 절대 믿지 마시고 아이가 없을 때 이혼하세요. 참 많이도 참았네요. 이혼이 답입니다. 술도 참 더럽게 배웠네.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정도면 잘도 참았네요. 더러운 습관 그것도 고질병입니다. 살아갈 날도 길게 남았는데 각자의 길로 가서 다음은 정말 참 인연인 분을 만나세요. 3. 20년 전에 술버릇 안 좋은 때 장롱문 열고 소변을 보더라고요. 두 번째 실수를 할 때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애들에게 보여준다고 했어요. 남편은 황당해하면서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더라고요. 4. 오줌이 문제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입니다. 잘했어요. 없을 때 끝내니 얼마나 됩니까? 절대 술 주정뱅이는 안 고쳐져요. 젊은 놈이 저 정도면 끝장난 거죠. 좋은 사람 만나세요. 5. 남편에게 소변 먹게 한 건 속 시원하네요. 암튼 기본적으로 술 좋아하는 인간치고 제대로 된 인간이 없는 것 같아요. 6. 울 남편 내끼도 술 엄청 좋아해 사흘이 멀다 마시고 주사는 없었는데 나이 들면서 말이 많아져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다. 10분을 못 들어주겠던데 스미님은 오줌 테러를 어찌 여러 번 참으셨나요? 이런 사람과는 아이가 10명 있어도 더러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사연 들으며 사과 먹다가 토했네요. 힘내시고 새 출발 빨리 하세요. 7. 젊은 놈이 뭐가 괴로워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대? 거기다 주사까지 있고 마누라 알기를 완전 청소부 취급하고 말도 참 더럽기도 하고 매번 장롱에 싸는 건 취중에 알면서도 싸는 것 같은데 아주 더러운 버릇이 있네. 이런 인간들은 절대 못 고친다. 위암이나 중병에 걸려야 그때서야 눈이 떠지지.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와 살며 화병 걸리지 말고 새로 시작하세요. 8.
우리 남편 술 마시고 거실에 널브러져 자길래 세탁하리 불 덮어주고 미지근한 물에다 소주 타서 가랭이 사이에 쏟아붓고 아침에 깨워 오줌 쌌다고 쌩 난리를 쳤더니 요즘은 기가 죽어 술 마실 때 조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황 되면 함해보세요. 안 되는 놈은 안 되겠지만 하하 구 하는 집 보니 술 먹고 돼진다는 말. 객사할 팔자네. 근데 이런 사람이 술 먹고 대로변에 누워 차에 치면 엄한 사람 살인자 만든다는 게 문제지. 멍멍이가 소변 보고 나몰라라 하면 찌른내가 나던 똥냄새가 나던 본인이 치울 때까지 그 이불로 덮고 자던 말던 빨래를 하던 말던 나몰라라 해야 그 버릇 고칠까 말까 하는데 매번 치워주니 더 못 고치는 거지. 사고 친 사람 따로 있고 해결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건 똑같은 짓 반복하란 거랑 똑같아. 이건 충격을 받고 본인 스스로가 수치심도 느껴보고 치워야 다시 안 하는데 멍멍이가 뻔뻔하기까지. 양아치네. 술 먹고 기억도 없다는데 그때마다 뒤통수를 냅다 패버리지. 여튼 잘했네요. 속이 시원하네. 근데 쓰니 글을 참 잘 쓰네.